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2장 빅데이터의 이해와 활용 부분을 해보도록 하죠. 목차는 뭐 제목처럼 빅데이터 이해,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정의랄지 개념들을 특징, 빅데이터 분류 이런 것들을 봐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빅데이터의 활용, 또 그 가치, 또 활용을 잘 하려면 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전략 뭐 이런 것들을 다뤄보도록 하죠. 학습 목표는 뭐 내용으로 하고 있는 그것들을 이제 본인이 설명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의 정의, 종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이해를 잘하면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미래 정보 사회에서의 빅데이터 역할과 잘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이해한다. 그럽니다. 근데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좀 추상적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는 것이, 저도 이제 수업 준비를 하면서 책의 앞부분 이런 부분을 수업 준비를 하지만 좀 뭐라 그럴까 문과 뭐 경영 이런 류의 공학이라 하더라도 뭐 산업공학 유형의 내용들이라 공학적인 공돌이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한테 약간 이런 내용들이 조금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책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빅데이터의 개념입니다. 빅데이터가 뭐냐 정의를 내리는 거죠. 가장 이제 심플하게 생각하면 가장 위에 써져 있는 잠깐만요.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모든 데이터다. 좀 빅이니까 대량의 데이터를 일단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정의들이 있습니다. 뭐 요 내용 중에 포함된 요 내용 중에 있는 건데, 뭐 대규모의 데이터를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 데이터를 활용하는 모든 프로세스. 단순히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이렇게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기술도 포함하고, 또 그걸 실제 활용하는 절차, 프로세스도 다 포함해서 이제 빅데이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것들을 가치를 창출하는 것까지 플랫폼을 구성하고, 이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유기적으로 수반해서 가치를 창조하는. 그래서 빅데이터 개념이 단순히 데이터만 있는 건 아니고, 그것을 가공, 저장, 관리, 분석하는 거, 그러니까 가공하는 거죠. 나중에는 그런 것들을 플랫폼으로 구성해서 유기적으로 순환하게 만든다. 아무튼 가치를 창출하는 것까지. 그래서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자. 이렇게 데이터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걸 다루고 최종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것까지 빅데이터 개념 속에 포함시킨다 이런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뭐 빅데이터의 정의를 여러 기관들이 뭐 맥킨지, 가트너처럼 뭐 국제적인 컨설팅 회사들이잖아요. 뭐 산업 전망들, 맥킨지나 가트너에서 뭐 내놓잖아요. 예를 들면 뭐 빅데이터 산업의 뭐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거다, 뭐 지금 현 단계가 어느 단계다 하면서 그런 것들 분석해가지고 기업체에다 컨설팅 해주는 걸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있는 회사들이죠. 아무튼 뭐 그런 회사들에서도 보면 이제 점점 이제 좀 이런 유형의 데이터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정의 내린 것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분석 프로세스 관점에서 정의를 내린 것도 있고, 아니면 가치를 포함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뭐 맥킨지는 아무튼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가 수집,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대규모의 데이터다. 이게 좀 가장 첫 번째 뭐 정의에 가까운 거잖아요. 아무튼
아무튼 예전하고는 다른 기존에 있었던 그냥 데이터베이스 수준에서의 데이터들하고는 달라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 분석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나 분석 방법으로는 할 분석할 수 없는 그 범위를 초과하는 대규모 데이터를 일단 빅데이터라 한다라고 하는 거고, 가트너에서는 뭐 향상 내지 사점과 더 나은 사결정에 사용되는 것으로 비용 효율이 높고 혁신적이며 대용량, 고속 및 다양성을 가지는 정보 자산이다. 어쨌든 뭐 대용량이고 고속이고 다양하다. 그래서 뭐 뒤에 보면은 이제 뭐 3V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그 빅데이터를 이제 개념정의를 하는 게 있는데, 특징으로 자산의 정보 자산이다. 어쨌든 이것도 데이터인 거죠. 처리 절차보다는 데이터 자체를 데이터 특징이 나와 있지만, 어쨌든 위키피디아에서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정의를 하죠. 아무튼 기존 데이터베이스 분석 방법으로는 뭐 처리하지 못한 정도의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셋이고, 거기다 플러스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까지 이제 포함시키는 정의인 거죠. 우리나라 국가전략위원회인가 여기서도 활용 분석과 정형 추출하고 선수부터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변화를 추출하기 위한 정보와 기술까지. 삼성경제연구소에서도 거대한 데이터 집합이고 그 데이터가 관계된 기술들이 도구도 포함한다. 정보와 진흥원에서는 뭐 아무튼 데이터와 대규모 데이터와 그걸 뭐 처리, 뭐 관련 기술, 유통 과정을 통틀어 나타내고 프로세스를 의미하는 거대 플랫폼이다. 아무튼 다 이 세 가지 의미들이 각 기관들 여기에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니까 사실은. 그래서 중요한 건 빅데이터를 우리가 개념으로 인식할 때 그냥 대량 데이터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걸 분석하는 기술하고 거기로부터 뭐 가치를 창출하는 게, 사실 이제 이게 두 가지 정도고, 가치 창출은 좀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는 거긴 한데, 아무튼 이런 식의 포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보자 그러면 이렇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빅데이터의 출현입니다. 빅데이터가 출현하게 되는 뭐 기본적인 전제 조건들은 뭐 이런 거, ICT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 뭐 고성능, 고집적화, 모바일화 등등 ICT 기술들이 엄청난 기술적 진보를 다룬 상태가 이제 전제 조건이 되겠죠. 이러면서 이제 데이터들 축적, 또 물론 이것도 기술이긴 한데 저장 매체들이랄지 디역폭 속도들이 빨라진 거죠. 아주 싼 엄청난 뭐 데이터 스토리지도 아주 싼 가격에 이제 제공이 되고, 생각해보면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플로피 디스크 이런 거 막 들고 다닐 때 생각해보면 지금 뭐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러면서 사실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대역폭도 밴드위스 네트워크에서의 밴드위스도 엄청 높아졌죠. 다 기가급 이렇게 속도도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비용 싼 값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뿐만이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들이 발전하게 되면서 본인들의 개인 정보들이 엄청나게 온라인상에 이제 만들어지죠. 그림자 정보 및 사물 정보가 증가해. 아마 여기서 그림자 정보는 여기 디지털 섀도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되게 디지털 그림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책에서는 그림자 정보라고 썼는데 원론이 아마 디지털 섀도우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뭐 디지털 섀도우는 별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데이터를 생성해내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고 있지만 이거 녹화하고 이것도 이제 디지털 데이터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지나다니다가 CCTV에 찍혔다거나, 여러분들이 마우스 클릭을 한다거나, 광고 사이트를 웹상호에서 이렇게 클릭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다 그런 정보들이 사실 뭐 크롬이라고 하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그런 모든 정보들이 본인이 운영 중에 잘 모르고 뭐 어떤 그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 동의를 한 상태라 그러면 그런 데이터들이 다 구글 서버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런 식의 이제 본인이 데이터를 실제로 생성해내면서도 잘 모르는 그런 것들을 디지털 섀도우라 그러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이러한 조건들 의해서 이제 데이터가 양쪽으로 엄청나게 팽창하게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차원에서 이제 양쪽으로 팽창인데, 이것들을 이제 가공하는 기술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발달하게 된 거죠. 당연히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분석 기술로만 가지고는 분석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데이터량이니까 특성도 좀 다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공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이제 발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게 필요한 기술들도 이제 빅데이터 개념에 포함되는 거고, 그런 것들 통괄해서 뭐 데이터 사이언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가치 창출을 하게 됐다 이거죠. 경제적 가치, 또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한편 그런 것들 새로운 인사이트를 지고가면서 새로운 또 ICT 패러다임을 견인해 나간다 이렇게 발전했던 것들을 또 피드백처럼 더 새로운 이제 ICT 패러다임 변화시키는 이런 형태의 새로운 가치 창출까지 하게 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개념 뭐 우리가 빅데이터 개념에 이야기했어요. 단순히 데이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기술과 가치 창출 여기까지 빅데이터에 포함시켜서 이해하자라고 하는 거였고, 그다음에 실제 이 부분은 데이터의 측면에서 데이터를 한번 분류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정형 데이터겠죠. 그래서 뭐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일단 정형 데이터를 그냥 이야기하자 그러면 그냥 엑셀 파일에 들어있는 단수치 정보, 예를 들면 키, 어떤 데이터, 어떤 조직 내에 있는 사람들의 키 정보, 뭐 몸무게 정보, 월급, 뭐 급여 정보처럼 이렇게 수치화되어서 그 자체로 해석이 가능한 이런 데이터를 딱 규격이 딱 정해져 있는 데이터 형태들을 정형 데이터라고 하고, 그다음에 반정형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XML이나 HTML 우리가 웹 문서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보면은 이게 이제 마크업 랭귀지들이니까 랭귀지 표시하게 되는 랭귀지 사이에 데이터들이 실제로 이제 저장되어 있죠. 그렇지만 그건 물론 뭐 테이블처럼 규격화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홈페이지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막 나열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엑셀 형태로 이렇게 잘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 안에 나름대로의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비정형인 건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이렇게 다 파일로 예정되어 있고, 여기서 파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파서는 이제 거기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추출해 내면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해볼 거예요. 이제 그 크롤링 할 때 뷰티풀 숲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사용해가지고 XML이나 HTML, 특히 HTML로부터 데이터를 필요한 정보들만 뽑아내는 그런 것들을 해볼 거고, 그냥 비정형 데이터, 고정된 필드나 스키마가 없다. 여기는 이제 보면 뭐 엑셀 파일처럼 그 항목이 위에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대충 보면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요거는 이제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 여러분들이 막 집어넣는 댓글이랄지 이런 것들, 트위터, 유튜브, 소셜 네트워크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 이런 것들은 그 작성하는 사람들 마음대로지, 또 특정한 필드 값을 정해놓고 내용들을 채우는 그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위치 정보, 센서 데이터, 뭐 사물 데이터들도 뭐 진동 한달치, 아무튼 뭐 센서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물론 여기에는 정형 데이터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온도를 센싱하는 센서다 그러면 뭐 그런 데이터들은 일종의 정형 데이터일 수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좀 더
카메라도 일종의 센서일 수 있는데 그런 이미지랄지 등등 이렇게 뭔가 형식화해서 처음에 딱 정해놓고 그렇게 수집되는 데이터가 아닌 형태들을 아무튼 비증형 데이터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이야기했던 거고 뭐 정형 데이터로 예제로 들어오는 게 뭐 RDB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뭐 이야기하는 거고 스프레드시트 뭐 이런 것도 있죠. 아무튼 수집하기 쉽다는 건 좀 동의하기 어렵긴 한데 나중에 정형화 해놨을 뿐이지 애초에 뭐 사람의 몸무게 이런 것도 모든 사람 한 사람씩 몸무게는 재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표현은 뭐 그런 식으로 써져 있고 형식적으로 이제 단순하게 처리가 쉽죠. 그래서 처리는 난이도는 하다. 판정형 형태는 위문서 형태로 마크업 랭귀지인 XML이나 HTML 또 JSON 파일 있죠.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 웹에서 저장해 놓는 방법들인데 아무튼 뭐 로그랄지 아무튼 이런 형태로 이제 되어 있어서 주로 이제 특히 JSON 같은 경우는 메타데이터 헤더에 이름이 해당하는 것들이 있어요. 파이썬은 이제 딕셔너리 여러분들이 알면이 키하고 밸류 형태로 되어 있는 그 딕셔너리 형태로 JSON 파일로 되어 있어요. 아무튼 뭐 그런 거랄지 이렇게 해서 저희도 난이도는 중이다. 뭐 API 형태로 제공된 물론 API로 제공되기도 하지만 뭐 HTML 같은 API는 아니고 바로 웹상에서 읽어올 수도 있죠. 어쨌든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뭔가 한 단계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전제 조건이 붙죠. 비증형 데이터는 이제 뭐 이렇게 데이터가 규격화되어 있지 않다. 필드가 따로 있지도 않고 그래서 소셜 데이터 여러분들 뭐 카톡이나 트위터,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여러 다양한 뭐 텍스트나 또는 이미지, 동영상 그런 데이터들을 일반적으로 지칭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나중에 데이터를 실제로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그러려고 그러면 상당히 전처리 단계를 전처리 단계를 이제 겪어야 되죠. 그게 이제 상당히 사실은 이런 데이터들을 비증형 데이터를 나중에는 결국은 정형 데이터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나중에 뭐 특징 추출이라고 이제 그런 형태로도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실제로 이게 그 나중에 데이터 분석할 때 보면은 이런 비증형 데이터인 경우에 데이터를 정제하는 과정에 시간이 대부분 쓰인다고요.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빅데이터 분류를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로 일단 분류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과정들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가 분류를 일부러 하니까 그렇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대부분 우리 일반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혼합되어 있는 형태죠. 그리고 비정형이나 반정형 데이터를 정제해 놓으면 정형 데이터 형태로 이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 좀 약간 상대적인 개념이죠. 절대적으로 탁탁 나눠지 떨어지는 건 아니고. 데이터 측면에서의 이제 데이터 특징을 한번 빅데이터의 특징을 한번 봐보자. 초기에는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던 3V라고 아까 어디 맥킨지에서 있나? 어디 어디였죠? 가트너 가트너에서 있다. 대용량, 고속, 다양성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3V 규모, 볼륨이죠. 다양성, 버라이어티, 속도, 벨로시티 이렇게 있는데 3V는 일반적인 데이터하고 달리 빅데이터가 가진 특징을 이야기했어요. 규모가 크고 다양하고 빠른 속도에 속도의 제한이 있다는 그런 것들을 빅데이터의 특징으로 속도의 제한보다도 단기간에 대량의 데이터들 또 물론 속도 제한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빅데이터 여기에다 추가해 가지고 뭐 정확성, 가치 이렇게 해가지고 버라시티니, 밸류니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5V로 이제
이야기를 좀 확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초기에 나왔던 이 세 가지 형태는 뭐 있으니까 뭐 IT 디지털 정보량이 기업 제타바이트 시대로 진입했다. 제타가 저기 10에 21승 바이트 이야기하죠.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놨습니다. 다양성이 또 특징이 되죠. 기존에 정형화된 데이터 이외에 다양한 이렇게 소셜 데이터랄지 이렇게 텍스트나 멀티미디어 영상이랄지 또 로그 데이터랄지 이런 형태의 이제 새로운 데이터들 유형이 다양해졌다. 속도도 짧은 시간 내에 다 엄청난 데이터이면서 또 어떤 그 속도에 처리해야 될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들 그죠. 그런 것들 실시간이라고 이야기하죠. 시간 제한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정확성에서 사실 이게 뭐 정확한 향상 추가 특징으로 정확성 향상이라는데 하면 좀 데이터가 가비지가 좀 제거되고 많다 그래서 반드시 무조건 빅데이터는 아니다라고. 데이터 자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실제 빅데이터로 모아놓고 보면은 쓰레기인 경우가 많다. 어느 정도 실제 데이터 효용성이 있는 데이터 그런 것들이 정확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책에 써진 것은 뭐 정확성 향상이라고 목표지향적으로 좀 특징을 이야기했는데 또 약간 정치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런 데이터가 좀 정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도 가치 창출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자체로서 어떤 좀 가치가 있는 데이터 무가치한 데이터는 아무리 있어봐야 빅데이터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런 속성을 또 가지고 무조건 많고 다양하고 속도에 제한이 있고 이런 형태만 아니라 좀 정확해야 되고 자체로서 좀 가치가 있어야 되는 데이터들을 빅데이터라고 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분석 환경 측면에서 보자. 그래서 과거에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 환경하고 현재 빅데이터의 분석 환경의 차이를 좀 봐보자. 물론 데이터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정확에 대한 수치 중심이 자료였다면은 문자랄지 영상이랄지 위치랄지 뭐 이런 비정형의 다양한 데이터를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이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 컴퓨터 내에서 이게 다 수치화돼서 되는 거라 그렇지만 일단 초기에 로 데이터 형태는 이렇게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하드웨어 측면에서도 이제 뭐 고가의 데이터베이스, 좀 더 큰 규모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창구, 우리나라 말로 뭐라 정확히 번역된지 모르겠는데 좀 데이터 웨어하우스 하면은 데이터베이스 좀 큰 규모의 데이터베이스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 데이터 분석 환경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뭐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하게 되죠. 분산 환경에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두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온라인상에서 어디에서나 접근 가능성이 있고 되게 이런 것들은 이제 한 기간 내에 자기들만 공유하게 하는 자기들만 사용하는 그런 형태라 그러냐. 클라우드 서비스는 우리들이 어디에서나 자기 데이터는 사용할 수 있죠. 그룹 기관 내에서도 요즘은 다 이제 클라우드를 물론 클라우드도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서 공용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내에다가 자기 조직 내에다가 사설 클라우드를 만들어서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외부에서 접속하기 좀 더 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튼 뭐 이런 형태로 이제 하드웨어 측면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처리하는 물론 클라우드에는 처리 장치까지 다 포함돼 뭐 GPU니 TPU니 하는 거랄지 고속 컴퓨팅 기능을 갖는 것들까지 다 포용하니까 지금 여기 다 되어 있죠. 소프트웨어 분석 방법도 과거에 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런 고전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뭐 SQL 같은 거 이야기하죠. 통계 패키지 뭐 사스니 SPSS니 이런 것들 뭐 데이터 마이닝 머신러닝 지식 발견
시발견 뭘 이야기하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인데 뭐 머신러닝은 이제 고전적인 머신러닝, 쉐알러브 머신러닝 이야기 한 거겠죠. 근데 이제 오늘날 빅데이터 환경에서는 뭐 오픈소스 형태, 무료소프트 이게 뭐 딱히 이제 빅데이터 분석 환경을 이야기하는 건 아무튼 요즘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여러 소프트웨어들이 오픈소스 형태로 제공되어 있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당연한 특징으로 뭐 빅데이터 분석하는 뭐 여러 가지 케라스니 파이토치니 등등도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다 무료로 오픈되어 있는 형태고 하도빈이라는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도 마찬가지죠. R이라고 하는 언어가 있어 혹시 써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통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언어이기도 하죠. 빅데이터 분석할 때 이제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이제 파이썬을 더 많이 쓰고 R보다는 아무튼 두 개를 다 사용하는데 파이썬이 좀 더 많이 내 컴퓨터 개통이 있어 그런가? 저는 R도 수업 때 본 적은 있긴 한데 요즘은 거의 안 쓰고 파이썬으로 다 해버리는데 그 다음에 텍스트 마이닝, 뭐 오피니언 마이닝, 감성 분석 이런 게 있죠. 이런 것들은 사실 데이터 마이닝에 내부에서 다뤄지는 내용들인데 좀 특화돼서 이제 이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만 이제 빅데이터 분석 환경에다가 해놓은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이제 분석 환경 측면이 데이터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인 방법들에서 좀 차이가 있다. 처리 방식 측면을 좀 보죠. 데이터 트래픽이 테라가 12승인가요? 페타가 15승인가? 그런 형태들이 이게 분류가 명확하진 않죠 사실. 하기 나름이니까. 아무튼 뭐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몇 테라 이상이어야 된다, 뭐 몇 페타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어서 그때마다 달라지죠. 아무튼 뭐 좀 자본 규모다, 트래픽이 많다, 뭐 그런 정도고 데이터가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똑같은 이야기들이 자꾸 이제 반복되긴 한데 프로세스 기술도 뭐 단순하다, 정형화된 거다, 원인 결과 규명하는 데 중심이다. 뭐 다양한 데이터 소재 복잡한 로직이 필요하고 분산 환경, 분산 처리 기술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처리 방법이 새로운 것들이 필요하다. 딱 정의된 건 없다. 이런 식의 상관관계를 규명한다. 인과보다는 상관관계. 그다음에 하드빈이 노에스큐엘이 개방형 오픈소스를 사용한다. CDR은 그 전화에서 쓰는 메타데이터라고 하는데 나도 잘 몰랐는데 수업 준비하면 한번 찾아봤었는데 나도 써본 적은 없어서 뭐더라? 약자가 콜 디테일 레코드. 전화 사용 관련해 가지고 생성되는 메타데이터라고 하네요. 그다음에 이제 빅데이터의 가치, 개념, 분류, 특징, 이제 마지막으로 가치에 대해서 한번 뭐 일단은 방향은 혁신의 방향은 이런 거다겠죠. 효율화, 개인화, 미래 측면. 빅데이터가 혁신과 창조의 도구로서의 가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뭐 이렇게 기존 비즈니스의 효율, 개인화, 미래 측력을 통해 혁신을 제공하고 단순한 뭐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빅데이터를 이용한 사용자 애플리케이션까지 플랫폼의 에코시스템으로 확장되고 뒷부분에 이제 나오니까 아무튼 이런 빅데이터가 새로운 혁신과 창조의 도구로서의 사용될 수 있다. 비즈니스 혁신 방향을 좀 보면 뭐 효율화, 개인화, 미래 측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과거나 현재 현상을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필요 없는 부분 제거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뭐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개인화 전주가 뭐 추천 시스템이 개인화, 뭐 요즘은 초개인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단순한 서비스들이 어떤 계층, 큰 단위로 카테고리화해서 범주화해가지고 이렇게 서비스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게 아니라 테일러드 된, 커스터마이즈 된, 그러니까 뭔가 아주 개인적인, 개인 내부에서도 어떤 경우에 따라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나쁠 때 같이 그런 특화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거죠. 의료, 교육 여러 분야에서 있죠. 추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런 그렇게 개인화를 타겟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도 좀 추천 시스템도 한 분야인데 그 한 분야라고 하는 건 이제 그 공부할 거리 꽤 많다 이거예요. 미래 측량 이런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하면은 어떤 인사이트를 제공해주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것을 예측할 수 있음으로써 그런 것들이 준비를 할 수 있다 이거고 또 그런 것도 문제거리라 그러면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데이터의 미래 측량이다 이거죠. 그다음 사회경제적 가치로서는 당연히 이제 빅데이터가 앞에 있었던 그런 가치들을 생각해보자면은 이게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 정치 문화 사회 뭐 과학기술 문화 경제 사회 정치 전반에 걸쳐서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선거에서 만들어도 빅데이터 분석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선거 성향들을 잘 파악해가지고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정치 공학 이런 데서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실제로 선거 운동에 활발히 사용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성과를 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들려오긴 하던데 아무튼 이제 그런 형태로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이제 빅데이터 도입하고 활용하면은 산업 경쟁 제고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뭐 혁신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물론 지금 빅데이터의 밝은 미래만 이야기하지만 전혀 이게 상반되어 있는 주장들을 하는 것도 있어요.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여러 사회 경제적인 폐해들을 지적하는 그런 책들도 있고 얼른 읽어본 적이 있는데 얼른 생각이 안 나네. 메스 대량 수학무기인가 우리나라로 번역되어 있는 책도 하나 있는데 그 책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좀 안 좋게 활용되는 측면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 있지만 암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부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봐도 필요가 있는데 책에는 이제 그런 부분은 다루지 않죠. 가치 있는 분야만 빅데이터를 배우라고 하면서 그렇게 써져 있어서 그러긴 한데 여러분들 한번 그런 빅데이터 갖는 좀 암울한 측면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까 정치 문제만 하더라도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뭐 민주적인 의사가 정치 선거로 반영되는 게 아니고 공학적인 측면에서 이기기 위한 투표를 하도록 선거 전략을 짜도록 해서 누군가는 포기해버리고 누군가의 의견들은 과대에 대변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그 의료 데이터 같은 경우 보험회사가 그걸 잘못 사용하는 경우에 약선택의 문제가 발생해서 실제로 보험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정작 보험청에서 배제되는 그런 잘못된 경제적 효과도 나올 수도 있죠. 어쨌든 그건 그렇고 여기 뭐 맥킨지 아까 컨설팅 회사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한 사회가치 창출 방법이라고 하는 사회 경제적 가치 창출 방법이 일단 뭐 정보를 투명하게 하자.
여기는 투명성보다는 아마 접근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은데, 그리고 빅데이터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가치 창출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정부에서도 공공데이터 부분을 많이 활성화해서 요즘은 데이터들을 가급적이면 많이 이제 올려놓죠. 그래서 개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뭐 API 형태로 제공하고, 그래도 나중에 해보겠지만, 나는 뭐 실험을 통한 소비자 요구 발견, 트렌드 예측, 성과 관리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사회경제 가치 창출의 방법이다. 그래서 아무튼 빅데이터들을 축적해가지고 뭐 소비자들의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죠. 그러면 상품을 어떤 형태로 만들어야 될지, 어떤 게 더 잘 팔릴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관리자들도 자꾸 이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뭐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어떻게 변화할지, 그렇게 되면 좀 더 높은 이제 성과를 관리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고요. 또 소비자 맞춤 비즈니스를 위한 고객 세분화, 고객을 세분화하는 것도 당연히 서비스의 다양성을 하고, 그게 이제 맞춤형 서비스, 개인화, 이런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함으로써 뭐 가격 차별화부터 상품 차별화, 비싸게 주고 살 수 있는 고급의 뭐 소비재를 생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비슷하지만 약간 질이 떨어지지만 또 이제 저가에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제 판매 전략들, 제품을 만드는 전략들을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자동화된 알고리즘을 통한 의사결정을 한달지, 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상품 서비스 혁신을 한달지, 뭐 이거 다 내가 읽기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대충 읽어보면 알겠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할 때 개인 사람들이 몇몇 전문적인 지식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빅데이터 기술에 의해서 자동으로 결정된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들을 이제 보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사람이 결정해야 되겠지만, 그런 자동화된 알고리즘을 통해서 결정된 의사들로부터 인사이트를 발굴하고, 사람이 아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다루는, 그랬을 때 의사결정에 한계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보정해주고 좀 더 최적화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한거죠. 아니면 이제 조그만 의사결정 같은 경우라 그러면 사람이 이제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결국 단순하지만 많고, 이런 의사결정, 여기 재고 처리, 뭐 가격 결정 이런 것들 할 때는, 이런 것들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 알고리즘으로 하게 되면 훨씬 더, 어차피 사람이 하더라도 그게 재고 파악이 어느 정도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 자동화된 알고리즘 하면은 좀 더 의사결정을 최적화할 수 있죠. 뭐 그런 이야기들, 사회 경제적 가치를 이런 식으로 빅데이터 쪽에서 찾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빅데이터 활용은 다음 동영상에 해야 되겠네요.